진리의 사람, 타석 유형문은 누구인가? 1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민위원회가 되자 물러나다, 인민위원회가 되자 물러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면 자치위원회를 구성한 지 며칠이 안 되어 일본인 경찰관이 권총을 빼들고 은평면 면사무소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가진 무기를 내놓으라고 위협하였습니다. 그 무기로 일본인을 습격할지 모른다는 소문을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영모가 나서서 왜 함부로 권총을 뽑아들고 무리한 행동을 하시오? 우리는 지금 치안을 확립하여 일본인인 당신들까지도 무사히 돌아가게 보호하려는 것이오. 헛된 일에 마음 쓰지 말고 속히 당신네 나라로 돌아가시오 라고 하자 일본인 경찰은 권총을 옷속에 숨기면서 미안하다면서 물러갔습니다. 은평면 관할 안에는 일본군 7사단의 육군 창고가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25일에 미군이 일본군 무장해제를 시키려고 인천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9월 7일에 미군 24단이 서울 용산에 주둔했습니다. 미군 중대병력이 수색에 있는 육군 창고를 지키기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그 미군들이 은평면 사무소를 찾아와 무엇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영어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 미군들은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유영모를 도와 사물을 보던 유이상이 미군을 맞아서 회화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이상은 서울 제2고보를 졸업한 뒤 집에서 농사를 도왔습니다. 유이상은 학교를 다닐 때 영어에 상당한 취미와 소질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이 없는 둘째 아들 유자상과는 달리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처음 만난 미군들과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유이상과 영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자 미군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유이상에게 용산에 있는 자기네 부대본부에 함께 가자고 하였습니다. 거기서도 통역할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용산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이틀 동안 미군들과 지내고서 3일 만에 미군들이 지프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틀 동안에 유이상의 일본식 영어 발음이 온전히 고쳐지고 어느 정도 자유롭게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유이상은 미군에 발탁되어 미군 군속이 되어 일하게 되었으며 뒤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유이상은 황선원이 쓴 소설 소나기를 영역하여 영국 잡지 인카운터에 응모하여 인도 사람과 함께 공동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유이상은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도 영역하여 미국에서 출판했습니다. 현대 영어로는 우리나라에서 유이상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유영모는 은평면 자치위원장이 되어 은평면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조건 가운데 최선을 다해 면민을 위해서 봉사하였습니다. 정부가 없으니 보수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얼마 안 되어 고양군 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연락이 와서 유영모는 은평면 자치위원장의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이 뜻밖이었습니다. 군 자치위원회가 어찌하여 군인민위원회로 바뀌는가 하면 동무소리를 하는 공산당원들이 설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큰일이다 싶어서 그날로 은평면 자치위원장을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일본이 항복하게 될 것을 안 조선총독부는 일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고하 송진호에게 조선총독부의 기능을 맡아주기를 요구했으나 송진호가 거절하였습니다.
조선 총독부로부터는 실오라기 하나라도 물려받을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조선 총독부는 몽양 여운형에게 그 일을 부탁하였습니다. 여운형은 그 일을 인수받아 8월 15일 12시 일본 천황의 항복 방송이 있은 직후부터 행동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여운형 자신이 위원장이 되고 민세 안재홍을 부위원장에 앉혔습니다. 여운형은 사회주의 사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공산주의자들과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여운형은 1922년 1월 22일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피압박 인민대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친공적이었던 러셀과 앙드레지드는 소련을 한번 방문하고는 이것은 아니다라면서 반공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네루와 여운형은 소련을 다녀오고도 여전히 친공적이었습니다. 여운의 둘레에는 남로당 당수 박헌영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이강국, 최용달, 김세용 등 공산당 위원들이 참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무엇을 깼을 것이라는 것은 묻지 않아도 알 일입니다. 그들은 미군이 서울에 진주하는 9월 7일보다 하루 앞선 9월 6일 밤 경기여고 강당에서 조선인민대표자 대회를 열고서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에 소위 인민공화국 벽보내각이라 불려지는 조각이 발표되었습니다. 한나라가 세워지는데 이렇게 밤중에 도둑질하듯 한다는 것은 그들의 양식 수준을 헤아리고도 남습니다. 그들은 공산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국 각지에 도, 군, 면으로 인민위원회가 갑자기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유영모가 목격한 것이 바로 이 고양군 인민위원회 구성이었습니다. 유영모가 자치위원장을 물러나자 은평면에서도 인민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정이 들어서자 인민위원회를 몰아내고 공산당원을 체포하였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유영모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인민위원회 밑에서 일하다가 구속된 사람이 여러 명 있었는데 경찰이 유영모에게 와서 공산당원이 아닌 사람을 일러달라고 하여 그들은 곧 풀려났습니다. 얼분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하면 못된 자들이 설칩니다. 그리하여 어리석고 사례받지 않은 이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참사람이 지혜로운 언행으로 바르게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온순한 참사람이 포악한 못된 자들에게 오히려 압도당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가 그러했고 간디도 그러했습니다. 세상 일에 나서서 일하지 않을 수도 없고 세상 일에서 멀어져 수도 정진하지 않을 수도 없는 난처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하늘의 뜻인지는 상황에 처한 참사람의 죄가 말해줍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